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호선님의 50의 기술 중에서 중년 이후 가족관계 해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어떤 사람에게 제일 미안합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3명을 고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그렇지만 중년이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입니다. 이제부터 배우자에게 좀 잘해야지 생각하지만 솔직히 내가 잘해줘도 배우자는 나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한 명이 남지요. 우리가 관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수고할 때 그나마 화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된 자녀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자식들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부족한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부터, 아니 문장부터 바꾸셔야 해요. 나는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가 아니라 내 아이는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저는 연구를 위해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 1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인가요? 물었더니 상당수가 듣고 싶은 말보다 부모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먼저 자녀에게 직접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너는 성장 과정에 어떤 얘기가 듣고 싶었니?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니?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을 원했던 거죠.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일 때는 되게 목적을 가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성장이 끝나고 성인이 됐다는 건 이미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성장기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성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잘 커줘서 고맙다,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 같은 말을 원했습니다. 더불어 자랑스럽다라는 말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개 칭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이는 고맙다는 말과 자랑스럽다는 말을 합쳐놓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화라는 건 선언이지요. 저는 이것이 사랑의 선언이자 지금까지의 기여의 선언이자 현재 모습에 대한 인정의 선언이라고 봅니다. 잘 커져서 고맙다. 그동안 고생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3가지 말이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이 말들은 자녀에게 하는 순간 특별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내내 거대하게만 보였던 내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는 부모님에 대해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분노, 때로는 상처들이 흉터처럼 남아있죠. 그런데 고맙다, 네가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통해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와 생채기들을 재평가하고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인정이 과거 부모와 나 사이의 모든 허점과 잘못했던 것들과 실수를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녀가 가지고 있던 섭섭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까맣게 잊었던 기억마저도 상처였다고 합니다. 이런 섭섭하고 아픈 기억, 트라우마, 내면의 상처, 내면 아이의 아픔과 고통, 마음의 생채기들이 부모의 말 한마디에 봄눈 녹듯 녹아버리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손자, 손녀,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자녀를 공개적으로 칭찬한다는 것은 증언자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그의 평생을 보아하는데 이 아이는 너무 훌륭해. 내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 훌륭함이야. 이 고마움이야. 이 자랑스러움이야.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고맙다는 말과 자랑스럽다는 말과 공개적인 선언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과 선언이 지금까지 서먹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헌신한 걸 알기에 섭섭해도 말 못했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고백의 순간에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못했던 이야기가 많으셨죠.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며 꼭 해야 하는 줄 알았지만 못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좀 있으신가요? 집이라도 한 채 물려주려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종 재테크 정보를 눈을 부릅뜨고 살피는 경우 많지요. 그러나 이젠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 오래 사는 세상에 뭘 물려주지는 못해도 짐이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매우 긴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과 후배들에게 스스로를 돌보면서 동시에 삶의 만족감을 창출할 새로운 콘텐츠를 전해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3개의 콘텐츠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콘텐츠는 바로 핏줄 콘텐츠예요. 다른 가족, 다른 사람들을 보면 훌륭하고 본받을 점이 많은데 우리 가족을 보세요. 어떠신가요? 우리 가족은 참 별 볼 일 없지요. 그러니 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다고 하더라고. 네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가, 네 증조모가, 네 증조부가 이런 일을 이렇게 극복하셨다더라. 우리 집에는 극복의 DNA가 있는 것 같아. 이 양쪽 집안의 극복 DNA를 물려받은 게 바로 너야. 자녀가 어리건 성장했건 상관없습니다. 듣지 못했던 새로운 가족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게 하자는 겁니다. 주변에 부모가 없는 순간에도 자녀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주세요. 이미 우리 가족 안에 무의식으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정신적인 족보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자녀가 가진 것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가족 역사 콘텐츠이자 핏줄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성장 과정 중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났던 작고 큰 극복 경험들을 설명하며 네가 얼마나 멋지게 극복해내는 아이였는지, 성장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아이인지 이야기해주세요. 네가 가진 그 힘에는 우리 가족 역사 안에 새겨진 DNA 덕분이라는 걸 꼭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자녀는 어느 순간 가족 자부심과 자기 속에 있는 회복 탄력성을 발굴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콘텐츠는 바로 문화 콘텐츠입니다. 다른 가정과 구별되는 우리 집만의 특수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 콘텐츠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만 가진 색깔, 냄새, 정리 방법, 서열, 예절, 시간, 공간 등 같은 평수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런 독특성이 아이들에게 자부심이 되도록 변환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요. 저는 문화 콘텐츠를 꼽으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음식 문화를 꼽습니다. 우리 집은 이거 먹어. 우리 집은 명절에 이거 먹어. 우리 집은 생일에 이거 먹어. 우리 집은 항상 이거 먹어. 마지막 세 번째 콘텐츠는 바로 대상 영속 콘텐츠입니다. 제가 일명 종교 콘텐츠라고도 부르는데요. 엄마가 널 위해 매일 기도해. 엄마 아빠를 지켜줬던 이 신이 너도 지켜줄 거야. 그리고 신이 있는 자리에 엄마 아빠도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에도 부모를 지켜줬던 신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세요. 바로 옆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날이 오고 결국 부모가 떠나가는 날도 올 텐데 부모가 돕지 못하는 순간이나 심지어 부모가 없어진 순간에도 아이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상 영속 개념은 아이가 7에서 24개월경 낯가림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낯가림을 심하게 하던 아이가 24개월 혹은 30개월이 넘어가면 부모가 당장 눈앞에 없더라도 멀리서 들리는 엄마의 노랫소리나 시장에 금방 다녀오겠다는 엄마의 약속을 믿고 엄마 없는 두려움을 꾹꾹 눌러가면서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나지요. 일명 대상 영속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보면은요.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절대 하지 않는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안 싸웁니다. 이들이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다툼이 있긴 하지만 이 싸움이 대단히 짧습니다. 전체적인 싸움의 횟수나 길이가 다른 부부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거죠. 싸움의 여지를 잘 만들지도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안 싸우려는 걸 알 수 있지요. 두 번째,
웬만하면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합니다. 우리는 싸울 때 꼭 화가 나면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찌릅니다. 전곡을 찌른다고 하죠. 감정이 격해진 순간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로 일갈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부정적 일갈로 말 그대로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런데 꿀 떨어지는 부부들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말이죠. 쉽지 않지만 이를 악물고 인간적인 예의를 지켜가는 겁니다. 여기는 넘지 말자는 약속의 선이 분명한 것이지요. 세 번째 꿀 떨어지는 부부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배우자 뒷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가 싸울 때 말끝을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말끝을 물고 늘어지지 않는 것,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고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갈등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쏟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이 머리 꼭지까지 올라오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해지잖아요. 다 잊어도 이 사람이 평생 나랑 살 거라는 걸 기억한다면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참으려고 통제하려고 애를 쓰게 되지요. 여섯 번째, 부부가 싸우다 보면 그래 이혼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꿀 떨어지는 부부들은 이혼이라는 말 자체를 농담으로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꼭 하는 6가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칭이 있다고 합니다. 허니, 자기, 귀염둥이, 깜짝이 등등. 애칭이라는 게 참 재미있게도 일상의 유머를 더해 삶의 맛을 돋웁니다. 두 번째, 기여를 인정합니다. 특별히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남편 최고예요. 이런 남자 없어요. 우리 아내 이거 하나 끝내줍니다. 기꺼이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배우자에게도 당신은 이게 최고야. 당신은 역시 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건 상대방을 전적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존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스킨십입니다. 나이 들어 무슨 스킨십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만져야만 스킨십이 아닙니다. 눈을 마주침, 손을 잡는다든지 소파에 앉아서 다리 하나 턱 걸치는 것, 마주 앉아 밥 먹는 것, 이것들도 다 스킨십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접촉의 면을 늘려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서로의 친구들을 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한쪽이 말이 많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양쪽 다 말이 많은 게 아니라 한쪽만 주로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건 다른 한쪽은 주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보통 말이 많으면 싸울 일도 많다 생각하는데 한쪽만 많으면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제가 인터뷰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에요.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사랑해? 아닙니다. 괜찮아였어요. 괜찮아 이 말이 가장 편하고 좋고 많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본연의 모습대로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용서와 수용, 안정과 기여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나는 배우자에게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을 해보세요. 그중에 꿀 떨어지는 부부들의 비결을 좀 가져다 쓰면 어떨까요? 위에 12가지 방법 중 내가 쓸 것과 버릴 것을 찾아보세요. 관계 좋은 부부들, 꿀 떨어지는 부부들의 말을 연습해보고 발화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호선님의 50의 기술 중에서 중년 이후 가족 관계 해법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중년 이후 이런 친구를 만나라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